지난달 투수블록 설치 공사가 끝난 서울 반포 한강공원. 바닥 틈 사이에 쇠막대를 끼워 넣어 블록을 빼냅니다. 이곳을 비롯해 가장 최근에 공사를 마친 현장 3곳에서 투수블록을 수거해 시험 기관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납품용 투수블록으로 뽑히려면 전문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서 통과돼야 합니다. 여기 이 블록들도 그런 과정으로 뽑힌 제품들인데 당초 시험 성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시험 결과 3곳 샘플 모두 통과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물 빠짐 기준으로 2등급 이상이 납품 조건인 곳에선 3등급과 등급 외 판정이 내려졌고 3등급 이상이 납품 조건이었던 곳에서도 4등급 또는 물 빠짐이 거의 없는 판정 불가가 나왔습니다. 투수블록은 내부에 미세한 구멍을 무수히 만들어 물이 빠지는 원리인데 장기간 사용하면 모래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끼어 구멍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샘플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어야 넉 달 전에 시공된 만큼 설치 이후 오염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공되던 현장의 블록을 찾아서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불량 제품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런 불량 제품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겠구나. 업계에선 정상 제품으로 시험 성적서를 갖춘 뒤 실제 공사 땐 저가 부실 제품을 쓴다는 뒷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시험을 통과한 제품과 동일한 블록이 쓰였는지 사후 검증도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 시공이 됐을 때 투수 능력이 발휘됐는지를 중공검사와 함께 반드시 검증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서울에서 투수 블록이 도입된 지 10여 년. 그동안 깔린 게 전체 보도 블록의 15%에 달하는데 현재 성능은 어떤지, 이런 문제가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게 물이 좀 더 잘 빠지게 하려고 투수 블록을 까는 거죠? 네. 서울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바닥을 뒤덮고 있어서 자연 상태의 토양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큰 비가 왔을 때 토양이 빗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더위나 가뭄이 또 찾아오면 땅이 머금은 수분이 없어서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폭염 피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아래의 토양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물 빠짐 기능이 있는 투수 블록을 까는 겁니다.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던 시험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나왔나요? 네, 애초 불량 제품이 납품됐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블록과 블록 사이에 줄눈이라고 하는 입자가 고운 모래를 완충제로 넣는데요. 이 고운 모래가 물 빠짐 구멍을 막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때 잠깐 쓰인 줄눈 모래 때문에 구멍이 막힐 정도라면 이미 그 자체로 불량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요, 서울연구원이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는 정상 제품의 경우 성능 저하가 나타나기까지 대략 5년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결국 더 비싼 투수 블록들을 까느라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건데 대안은 없을까요? 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서 공사에 쓰이는 자재를 검증합니다. 그런데 블록 교체 공사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감리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사를 마친 뒤에 지자체가 준공 검사를 할 때 유관 검사에 그치지 말고 성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미 설치된 이 투수 블록에 대한 성능 점검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요. 투수 블록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이 요구됩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 전문기자 장세만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자주 내리고 습도가 높고 해서 불편함이 큰 시기였는데 요즘은 기후변화 탓에 상상조차 못했던 극심한 양의 비가 쏟아지고 막대한 피해가 나면서 이제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불안감을 갖고 버텨야 하는 때가 바로 요즘 같은 장마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위험성이 더 큰 이유는요. 우리 주변의 땅바닥이 모두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쌓여서 흐르기 때문에
토양이 빗물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반대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지표면이 물을 저장하지 못해서 가뭄이 되면 또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투수 면적의 증가라고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긴 게 투수 블록이라는 겁니다. 보도 블록인데요. 빗물을 통과시켜서 블록 아래 토양으로 배출시키는 블록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블록을 만들 때 이 미세한 구멍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 틈새로 물이 빠지게끔 만든 겁니다. 투수 블럭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보도 블록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기존 블록은 매끈한 모습인 반면 이 투수 블록은 우둘투둘한 게 틈새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비가 올 때 이 투수 블록의 성능 어떨까요? 투수 블록을 깔아놓은 곳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요. 일반 아스팔트에는 빗물이 군데군데 흥건히 보여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투수 블록이 깔린 곳은 확실히 물 고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물을 뿌려서 실험한 영상을 봐도 금세 물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시는요. 지난 2015년에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투수블록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깔렸을까요? 서울시 내 전체 보도 면적의 약 15% 정도가 깔렸습니다. 일반 블록에 비해서 이 투수 블록이라는 게 가격이 10 내지 20% 정도 비싸고요. 낡은 블록을 떼어내고 새로 시공할 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교체 완료가 된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설치된 블록들에서도 제 성능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이 실측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내 투수블록이 깔린 곳 가운데 설치한 지 1년 미만의 장소를 30곳 택해서 조사해봤더니요. 투수블록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당 몇 밀리미터의 물을 흡수하느냐 이런 기준을 갖고 측정을 하는데요. 현재 1, 2, 3등급의 제품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올해부터는 2등급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1mm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거고요. 2등급은 초당 0.5mm 흡수, 3등급은 초당 0.1mm를 흡수해야 합니다. 30곳 모두 설치했을 때는 3등급 제품을 써서 깔았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측정해 봤더니 3등급, 즉 0.1mm 흡수를 충족한 곳은 10곳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18곳은 3등급, 즉 0.1mm의 40% 성능에 그쳤고요. 나머지 2곳은 아예 투수 성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체의 3분의 2가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이제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장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멀쩡했던 제품인데 시공 이후에 각종 이물질과 오염원 등이 구멍을 막히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이 쓰였을 가능성입니다. 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블록 제조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 불과 1년도 안 돼서 구멍이 막혔겠느냐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 역시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뭐냐면 이 투수블록의 투수 성능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간 추적 조사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3등급 제품의 경우 관리 기준, 즉 투수 성능 0.1mm로 낮아진 시기가 대략 3.2년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새 제품을 시공한 뒤에 3.2년이 지나서야 성능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1등급 제품의 경우는 5.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가 아닌 이 차도에 가는 투수 블록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즉 차도용 블록 가운데 1등급 제품은 17년이 걸려야 투수 성능이 0.1mm로 낮아지더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3분의 2가 투수 성능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감안을 해야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이 공급 막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도 2년마다 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 유지 점검 조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 기준을 국내에 쓰려니까 잘 안 맞기도 했고요. 실험실로 가져다가 측정하려니까 블록을 깨야 하는 등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에야 이 서울연구원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검사법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30개소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 좀 더 정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시내 전역에 깔린 투수 블록 가운데 1,000개소에 대해서 성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깔린 이 투수 블록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불량 제품의 원인이 시공 이후에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구멍 막힘인지 아니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 깔린 건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투수 블럭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블록 제조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이제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장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색깔에서부터 차이가 있네요. 네, 제가 투수 블록과 일반 블록 둘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블록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매끈하고 반대로 투수 블록은 우둘투둘하게 생겨서 이 틈새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예. 앞서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건 전체 보도의 약 15% 정도입니다. 투수 블록은 일반 블록보다 10 내지 20% 정도 비싸고요.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낡은 블록을 바꿔야 할 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수 블록 설치 속도가 잘 안 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투수 블록은 보기만 해도 틈새가 눈으로도 보이는데 여기가 먼지나 흙으로 가득 찰 거다, 찰 수 있다, 이런 예상은 못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 제도상으로도 설치 후 2년에 한 번씩 투수 블록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투수블록의 설치율이 높지 않은 데다 블록의 성능을 측정할 검사법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서울연구원이 검사법을 마련해서 올해 처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서울시는 어느 정도 막힐 건 예상했다. 애초 고압의 세척 장비로 물을 뿌려서 투수블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물이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 장마철이잖아요. 대응책이 있습니까? 네, 정상적인 투수블록도 오래 쓰다 보면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저 장비가 고압에 물을 뿌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건데 네. 현재는 서울시에 넉 대밖에 없습니다. 저 고압 세척 장비의 확대 그리고 세척 횟수의 확대 등을 통해서 투수블록의 성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투수블록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다른 투수블록의 실태는 어떤지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